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이 국경절 연휴에 대만을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루 동안에만 중국 군용기 52대가 대만 아디즈에 진입한 건데요. 벌써 이달에만 모두 145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아디즈에 침입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이 중국에 함락된다면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역시 대만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 사이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이 중국의 무력 침공 시점을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의 독립 선포나 핵무기 획득 등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외국 세력이 대만 내정에 개입할 경우 외국 병력에 대만 주둔, 평화통일 대화의 지연 등의 경우에도 침공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2025년이 되면 중국이 대만을 전면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등의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과거부터 뛰어난 공군력을 자랑해온 대만은 최근 최신형 미 전투기 F-16V를 구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주력 전투기들은 크고 작은 결함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젠 20의 경우 현존하는 스텔스 전투기 중 가장 덩치가 크고 심지어 기총을 발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젠 31 시제기 같은 경우 이륙하는 과정에서 애프터버너를 켜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검은 연기를 많이 내뿜기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국 전투기가 결국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은 F-35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 글로벌 호크 무인기 등 미국의 첨단 무기 설계도까지 해킹해서 무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넘어간 첨단 무기 설계도는 20여 개 이상으로 패트리엇 팩3, 이지스함 미사일 방어체계 설계도 등이었습니다. 앞서 작년 10월 중국은 젠 31의 시험 비행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당시 젠 31이 단기간에 개발돼 미국의 F-35 설계도를 훔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외형까지 비슷해 모조 F-35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그 의혹이 밝혀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거주하던 중국 기업인이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 설계도 등 기밀 정보를 빼냈다는 수사 결과도 확인됐는데요. 랜드메일에 따르면 밴쿠버에서 항공기술 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수빈이 미국의 전투기 기술 정보를 빼내고 중국 인민해방구 장교 2명이 공모자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수빈은 지난 2009년부터 중국군 해커와 미 군수업체들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 전투기 부품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미 첨단 무기의 기밀 문서를 해킹하면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짝퉁 군사 무기를 만들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의 엔진까지 카피해 중국산으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스스로 제트 엔진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베끼기에 열중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소위 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러시아의 뒤통수를 쳐버렸는데요. 중국이 러시아 수호이 27에 장착된 AL-31F 엔진을 무단으로 분해 기술 습득에 나선 겁니다. 그렇게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완성한 것이 WS-10 엔진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러시아와의 마찰도 불사하며 탄생한 WS-10 엔진은 짝퉁 엔진답게 성능과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본인들은 짝퉁이 아니고 순수 본인들의 기술로 자국산 엔진을 만들었다며 미국 F-22에 대항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장착한 스텔스 전투기 젠 20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젠 22, 미국의 F-22에 맞설 대항마가 될 것이라며 뛰어난 성능을 과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15는 중국 엔진의 사용은 젠 22 기술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며 중국 공군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엔진을 중국이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과시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짝퉁으로 가져다 만든 건 겉은 멀쩡해 보여도 결국 뽀록나기 마련입니다. 젠 20의 엔진 성능이 뒤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젠 20에는 당초 WS-15가 장착될 예정이었지만 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나며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중국은 젠 20에 4세대 전투기에 쓰이는 WS-10B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엔진 모두 젠 20의 무거운 기체를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중국은 추진력을 대폭 끌어올린 WS-15라는 엔진을 자체 개발했는데 이것은 도통 써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엔진 내부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어가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것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을 대항해 차세대 스텔스기라며 자화자찬한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은 전혀 없고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전투기는 외형조차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외형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바로 비오는 날에 전투기가 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CCTV 군사 프로그램에서는 중국 4세대 주력 전투기 젠시-B의 기체 청소 현장 체험 내용을 방영했었는데요. 당시 현장을 방문한 진행자는 옆에 있던 군인의 지시에 따라 젠시-B를 마른 스펀지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군인은 물을 뿌리면 전투기 표면에 코팅을 뚫고 수분이 기체에 들어가 내부 부품이 녹을 수 있다며 정비할 때는 세정제를 바른 스펀지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은 절대로 자동차 세차할 때처럼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며 이 전투기가 비와 습기에 아주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종종 고장이 나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중국 전투기가 물에 굉장히 약하고 쉽게 녹슨다는 사실을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방송을 본 중국 누리꾼들조차 물에 젖어 부식할 염려가 있으면 비오는 날에 작전은 어떻게 수행하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또 그럼 날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더 날지 못하나? 그렇다면 우천시 작전은 어떻게 되나? 저 내용은 군사 기밀 사항인데 외부에 공개됐으니 큰일이다. 중국 전투기는 너무 대단해서 물로 씻으면 안 된다 등 중국인들조차 비웃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는데요. 중국은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대만 방공 식별구역 아디지에 지난달 몇 주간 진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몇 주간 태풍의 영향으로 대만 해협에 비가 와 중국 군용기가 모습을 감췄던 겁니다. 비 오는 날에는 중국 전투기가 못 뜬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 것인데요. 중국의 전투기가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 반면 한국의 상황은 중국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등 국산 전투기의 위력을 드러낸 겁니다.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CG 영상에서는 KF-21 보라매 전투기가 국산 무인 전투기로 추정되는 항공기와 편대를 이루며 독도 상공을 날기도 했습니다.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투기 성능 향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정밀도와 항재밍 능력 등 주요 성능이 타우러스를 능가할 만큼 뛰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고도의 군사기술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 중인데요. 우리 군은 해공 미사일을 개발한 시행착오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일찍이 미국 등 군사 강국들이 자국산을 따로 개발해 전력화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현재 베일에 가려진 우리 군이 개발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들이 전격 공개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 같은데요. 짝퉁 기술을 마치 본인의 기술처럼 자랑하고 있는 중국은 언젠가 그 실력이 뽀록나게 될 것이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한국의 군사력에 무릎을 꿇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